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시총 2조 달러가 넘고 비트코인 42,000달러를 넘어 42,274불, 이더리움도 3,000불이 넘어서 3,033불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갑자기 41,000에서부터 42,000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락을 했죠. 그러다 지금 반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 4만 불 위에 완전히 안착했다. 자, 어떤 것들이 2, 3일 동안 올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바이낸스에서 게이밍 부분에서 갈라가 하루 동안 52%를 상승했습니다. 로카, 엑스임피던트, 플레이뎁, 엠박스, TML, 앨리스, 샌드박스 등등 다 10%에서 50% 하루 동안 상승된 것입니다. 다음에도 하락을 한 후 반등이 먼저 되는 것을 이렇게 갈라 같은 코인들을 먼저 보면은 반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바이낸스에서 상승한 코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게이밍 NFT 토큰이다. NFT 토큰으로 검색해봐도 갈라가 1위죠. 달, 코코스, 스무드 러브 포션, 그리고 마나코인, 크로미아, NFT와 게임이 먼저 상승했다. 자, 이렇게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충분히 하락을 했습니다. 70일 이상 3개월가량 하락을 하고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깔렸는데 연준 파월 의장이 2%대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작년에 말했지만 1년 후가 지나서 2022년 1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7%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한국 또한 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인플레이션이지만 그것 때문에 먼저 안타깝게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환율이다. 더 이상 금리로 비트코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전에는 물건 하나를 사는데 10만 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20만 원이 들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돈이 고갈되는 현상. 인플레이션이지만 화폐 시스템으로 보면 이건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화폐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시중에 있는 돈,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금리 인상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금리 인상 한다 하면서 하지 않았지만 벌써 화폐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몇 배는 더 먼저 일찍 시작하게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지 않으면은 코인 투자를 하기 힘듭니다. 이제 금리를 생각하지 말고 물론 금리가 패닉셀도 일어나게 하겠지만 금리보다도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끝없이 돈을 푸는 이유는 시중에 있는 돈이 고갈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어넣어줘야 한다. 이제는 축소 사회로 가고 미래의 돈은 비트코인이자 XRP자 크립토 커런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위클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4만 불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셀이 난 후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상승해서 4만 불 위를 안착했지만 향후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은 다시 하락해서 39K 밑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패닉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주 동안은 44,000에서 39,000 사이를 횡보하겠다. 올림픽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는 이상 39,000을 깨기는 힘들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7.3%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보다 적게 나온다면은 비트코인에 도움이 될 것이고 7.3%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이 39,0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인플레이션과 올림픽 이후의 러시아의 행동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3월 16일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얘기할 때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CCRI 크립토 카본 레이팅스 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상위 10위권 블록체인 플랫폼의 전력 소비량을 조사했습니다. 폴카닷이 어떠한 블록체인보다 전력 소비량이
가장 적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평균 미국 가정이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10메가와트 아워로 보면은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 솔라나가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미국 가정이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의 860만 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160만 배를 사용하고 솔라나는 200배, 4위, 5위, 6위, 7위는 비슷하게 8배에서 10배를 사용하는데 칼다노, 알고랜드, 아발란체, 테조스 이렇게 4, 5, 6, 7 비슷한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가 가장 적은 전력 소비 네트워크를 가진 폴카닷 6.6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블록웨어 인텔리전스 뉴스레터에서 47,000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000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개월간 하락 속에서 비트코인 고래, 즉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감소 추세 이후에 고래 보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 2주 동안 이런 추세가 유지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것은 방정식의 수요 측면의 온체인 매트릭 중에 하나라고 밝히는데 공급 측면에서 단기 보유자 155일 미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용 기준이 47,000불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까지는 여전히 힘들 것으로 보고 큰 프레임 HTF 하이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강세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47,000불 가격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1월부터 3개월간 하락세를 며칠 전 깼는데요. 이 대각선 깨고 위에 올라간 것 이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수평적인 걸로 봐서 깨야 된다. 대각선 이것도 좋지만 수평을 먼저 깰려면 47,000불이 넘어야지 확실히 이 고래들의 트렌드를 1, 2주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고래의 트렌드를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였죠. 그리고 고래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다시 트렌드가 바뀌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 포인트가 상승 포인트라는 거죠. 고래가 최소한 이 정도 트렌드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이 47,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큰 프레임에서 모멘텀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